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 조지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알레르기 비염 고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감기랑 알레르기 비염은 몇 가지 점에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감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열이 나고 목이 아픈 게 틀리고요. 또 하나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면 그때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알레르기 비염은 이에 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고요. 매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증상이 재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열이 나고 목이 아픈 등 전신 증상은 거의 없고 눈이나 코가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전체로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제 긴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길고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코가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버릇이 돼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약간 풀린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굴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우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 밑을 보시면 이렇게 꺼멓게 있는 경우가 많죠. 또 입천장이 특징인데요. 코가 많이 막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힌 코로 숨을 억지로 들이쉬다 보면은 입천장이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입천장이 딸려 올라가게 돼서 입천장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모양이 많고 또 입 교열이 이렇게 좁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코 점막이 붓는데요. 내시경으로 코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정상 코입니다. 정상적인 코는 점막이 이렇게 팽창하지 않고 맑은 핑크색을 보이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점막이 굉장히 부풀어 있고 또 점막 색깔이 허옇습니다. 핑크빛보다는 허연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왜 생길까요? 다양한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분들도 다 이런 물질에 노출이 돼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은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러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개, 고양이, 털, 곰팡이, 바퀴벌레, 개미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난화나 이제 오염이 심해지면서 기존의 항원과는 다른 항원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하는 데는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검사는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다른 비염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은 비슷하지만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를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치료도 좀 틀리고 예후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나중에 알레르기 치료편에 나오겠지만 알레르기 치료의 큰 테마 중에 하나는 환경관리와 면역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관리와 면역치료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알레르기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피부 반응 검사고 하나는 혈액 검사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등이나 팔에 시약을 바르고 바늘로 가볍게 긁어서 시행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런데요. 이게 등입니다. 환자를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등을 한번 알코올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시약을 발라줍니다. 시약을 한 40개 정도를 동시에 바르고 그 다음에 바늘로 약간 긁어주게 되면 원인되는 이런 항원 부위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발적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 검사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검사 전에 알레르기 약을 먹고 오시면 검사가 굉장히 부정확하게 됩니다. 다음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혈액 내에 특이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스트랑 이뮤노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트는 40개 항원을 굉장히 빠르게 검사하는데 문제는 좀 부정확한 게 문제고요. 이뮤노캡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격이 까칠하다고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낮에 계속 가렵고 막히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요. 낮에 굉장히 성격이 까칠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산만해지죠. 코를 막히고 긁고 그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시면 굉장히 산만한 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성적이 떨어지게,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게도 되고요. 또한 밤에 깊은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잘 자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얼굴 모양이 변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얼굴이 길어지고 부정교합 등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천식이 나중에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 경우에 천식은 그 동반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 약물치료, 세 번째 면역치료, 네 번째로 수술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원리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줄이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알레르기 환자도 그 이후에 원인 물질이 차단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런 면 제품 같은 데 많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 집의 습도와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겁니다. 습도와 온도를 낮춰주면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에어컨이나 공기청하기에 필터를 자주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필터에 굉장히 얘네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청소해 주는 것만으로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그 면으로 된 가구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나 카페트 같은 것, 침대는 어쩔 수 없지만 소파, 카페트 등은 최대한 면으로 된 것을 없애는 것이 좋고요. 빨래를 하실 때는 삶는 것이 좋습니다. 60도 이상 되는 물에 삶을 경우에는 이런 진먼지 진드기 대부분이 죽기 때문에 삶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많은 원인이 개 고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 관리를 해가지고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이런 개 고양입니다. 개 고양이를 집에서 치웠을 경우에 그 알레르기 비염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최소한 기다려야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개 고양이를 치웠다고 해도 그 털들이 가구나 집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적어도 기다려야지 좋아지긴 하지만 또한 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가혹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그 집의 습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습기를 낮춰주는 것이 좋고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꽃가루인데요. 이 꽃가루는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있죠. 각각의 꽃가루는 봄에 날리는 꽃가루, 여름에 날리는 꽃가루, 가을에 날리는 꽃가루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증상을 느끼는 꽃가루에 대해서는 그 차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그 현실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꽃가루 마스크를 쓰시는 겁니다. 일반 마스크랑은 다른데요. 꽃가루 마스크는 꽃가루를 거의 90% 이상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꽃가루 마스크를 가능한 한 쓰시는 것이 좋고 특별한 일이 아닐 때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다음에는 바퀴벌레, 개미 등이 요즘은 또 많이 그 알레르기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개미는 구충제 같은 것을 써서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그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사실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인데요. 한 80% 이상 환자들은 알레르기 약물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거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시고 없으시면 중단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을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증상을 줄여주는 것이죠. 약과 스프레이가 있어서 이 약과 스프레이를 적절히 병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시는 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가렵고 콧물을 흘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히스타민의 역할을 막아주는 것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또한 이거는 먹는 약뿐만 아니고 안약으로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코에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점막 수축제인데요. 이 항히스타민제의 문제는 코 점막을 잘 수축시키지는 못해가지고 코막힘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점막 수축제는 점막을 줄여서 코막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점막 수축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항류코트리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싱을레어라는 이제 제품이 있고요. 코막힘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 약의 좋은 점은 나중에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 천식까지 같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항류코트리엔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약은 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입니다. 비염의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는 이걸 오래 쓰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많이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면역 치료는 무엇이냐면 사실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것도 벌써 나온 지는 3, 40년 이상 되었습니다. 원리를 한번 볼까요? 항원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소량의 항원이 코로 들어왔을 때는 재채기를 유발하고 코막힘을 유발하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항원이 다량으로 피하는 피부 밑입니다. 피부 밑이나 입으로 주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과민 반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 면역 치료가 되겠는데요. 면역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 면역 치료와 두 번째 설화 면역 치료가 있는데요. 피하 면역 치료는 원인 물질을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주사로 주입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로 꾸준히 주입하게 되면 되고, 설화 면역 치료는 원인 물질을 입으로 먹게 되는데요. 형태는 용액이나 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일 이틀에 한 번이나 매일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3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치료가 누구한테 대상이 될지 보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약물요법에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증량을 하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면역 치료가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약물이나 스프레이 같이 이런 양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특히 이제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협조가 되는 3에서 5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효과는 이제 70%에서 호전은 되는데요. 70%에서 호전이 되고, 가장 중요한 효과로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면역 치료가 그러면은 좋은 점만 있느냐 하면은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또 하나는 면역 치료 중에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제 쇼크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드물지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인된 병원에서 이러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면역 치료를 시행했을 때 천식이 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오래 치료하게 되면 좋아지긴 하는데요. 이런 천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 안에 부어있는 점막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특히 콧물 재채기보다는 코막힘이 주 증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점막을 줄여주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이 있는데 고주파라고 해서 좀 태워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점막을 좀 갈아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는 짧게는 이제 수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했어요. 환자마다 증상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진단이 되면 환경요법과 투약을 시작을 합니다. 호전이 되면 투약을 계속합니다. 투약을 계속했다가 좋아지면 중단을 하고,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법을 가게 되고요. 만약에 환경요법과 투약요법을 시작을 했는데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약을 증량을 하거나, 하나에 먹던 걸 두 알을 쓰거나, 혹은 다른 약, 알약을 먹었으면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스프레이를 썼으면 알약을 쓰거나, 그래서 약을 추가를 하거나, 그래서 호전이 되면 다시 투약을 계속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면역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소아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잘 관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으시고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